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속성과의 법,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이라는 것입니다. 반성문 어떻게 쓰지?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는 꿀팁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반성문 쓰는 거에도 꿀팁이 있습니다. 판사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반성문을 쓰는 첫 번째 요점, 반성문은 변명문이 아니다. 잠깐 우리 반성문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판사님, 저는 처음에 정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의 꼬임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제가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거는 반성문에서 보자마자 탈락. 왜? 핑계, 변명, 억울하다. 변명을 하는 것은 반성문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 반성문은 결코 변명문이 아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하세요. 반성문을 쓰는 두 번째 요령, 반성문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들 앞으로는 수많은 반성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 판사님은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려면 반성문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볼까요? 구치소에 들어가자마자 암담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감정을 적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름은 이 반성문을 쓰는 사람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합니다. 판사님, 판사님의 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니죠. 반성문은 결코 연애 편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이나 화려한 미사여구, 이런 것들이 반성문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빨간색으로 밑줄 쫙, 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심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이, 반성문을 작성할 때 많이 범하는 오류가 그 반성문의 대상이 좀 잘못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성문을 잘 쓰는 세 번째 요령, 이 부분은 밑줄 쫙! 반성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반성문을 쓸 때는 앞으로 포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반성문을 쓴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성문을 적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끔, 저는 지금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도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라는 것처럼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반성문을 작성하면 더욱 좋을 겁니다. 반성문을 잘 작성하는 네 번째 요령, 반성문 길게만 쓴다고 좋은 걸까요? 반성문을 100장 쓴다고 해서 형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들까요? 아니죠. 반성문은 구구절절 많은 양을 쓰는 것보다는 A4지 한두 장 분량으로 자기의 진심을 담은 마음을 반성문에 옮겨 적는 게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건 직후라든지 또는 수사받는 단계에서든지
또는 재판 단계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할 때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수업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법선 이금호 변호사였습니다.